어릴 적에 미국에서 건너온 수입 과자 다이제스티브 쿠키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더 맛있고 고소한 쿠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제스티브 드셔보셨죠? 네. 음,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재료는 명품 재료로 사용해 봐야겠지요? 만들어서 선물을 드려도 아주 좋은 쿠키입니다. 버터와 계란을 넣지 않아서 만들기 아주 쉽고요. 통밀과 오트밀, 다양한 넛가루와 꿀과 사과즙이 들어가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또 바삭하고 영양 가득한 쿠키입니다. 그럼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쿠키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캐슈넛 3큰술, 통밀 2분의 1컵, 오트밀 2분의 1컵, 꿀 4분의 1컵, 사과주스 100% 사과주스 3큰술, 깻가루 3큰술, 아몬드 가루 3큰술, 소금 4분의 1 작은술, 올리브유 4분의 1컵인데요. 여기에서 넛 종류 가루는 한 가지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같은 것도 한 가지를 하는데 양은 이제 2분의 1컵, 2분의 1컵 넣었으니까 한 컵으로 해야 되고요. 넛 종류는 조금씩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제스티브 이제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게닉 오트밀 가루 2분의 1컵을 체에 담고요. 또 통밀가루 2분의 1컵을 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소금 4분의 1 작은 술을 넣고요. 채를 쳐줍니다. 이 채를 쳐주면요, 훨씬 반죽이 잘 되죠. 재료 사이에 있는 공기가 풍부하게 들어가서요, 반죽이 아주 잘 됩니다. 채 쳐진 가루에 이제 알몬드 가루, 또 캐시넛 가루, 깻가루, 알몬드 가루, 아까 준비된 그 가루들을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4분의 1컵을 넣고요. 여러분이 기름을 원하지 않으시면 기름을 안 넣으셔도 돼요. 넛 종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 사과주스 또 넣었고요. 꿀 4분의 1컵을 넣는데요. 단 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꿀 양은 줄이셔도 됩니다. 이제 스파츌라로 또 이렇게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이 다 됐으면요. 어, 쿠키에 이제 통깨가 들어가면 더 먹음직스러워서요. 통깨를 조금 한 큰술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반죽을 해주고 30분 동안 숙성시켜 주세요. 그럼 반죽이 더 말랑말랑해 더 잘 됩니다. 이제 반죽 농도가 만져봤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그 촉감으로 만드시면 되니까요. 기름과 넛 종류는 조금 여러분의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쿠키 모양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예전에 그 다이제스티브 쿠키를 생각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포크를 찔러서 하고 300도에서 30분 구워 주었습니다. 높지 않은 온도거든요. 이제 다 구워진 쿠키를 식힌망에 올려서 식혀주시면 다이제스티브 쿠키는 완성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손님용으로 하시도 선물도 좋고요. 또 손주들에게도 만들어줘도 아주 맛있는 쿠키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롤 강정 디저트입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바삭한 고구마 과자인데요. 튀기지 않고 설탕을 넣지 않은 간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구마탕 많이 해 드시죠? 근데 고구마탕은 기름에 고구마를 튀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구마 강정은 기름에 튀기지 않는 거거든요. 고구마 롤 강정 디저트 재료들입니다. 고구마 작은 거 3개, 꿀 5큰술, 검은깨 조금, 또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를 되도록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손으로 얇게 썰기가 힘드시면 요리 도구를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도구를 사용할 때는 위험하니까 꼭 장갑을 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를 슬라이스 한 거예요. 작은 고구마는 2~3개 정도 겹치고 길이가 긴 것은 하나를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이게 말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가 너무 두꺼우면 말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른 것은 고정이 되도록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쑤시개에 꽂을 모양이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완성된 고구마에 오일을 붓으로 발라주시든지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데요. 아보카도 오일을 추천드리고요. 만일 기름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오일을 뿌리지 마시고 오븐에 구우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바삭한 맛을 원하시면 오일을 뿌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뿌리지 않고 구우셔도 됩니다. 고구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오븐에 구워주시는데요. 오븐마다 집에 있는 오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구마를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했기 때문에 타기가 쉬워요. 그랬을 때는 고구마 상태를 오븐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구우시면 좋습니다. 구운 고구마고요. 근데 다 굽고 난 뒤에는 이쑤시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팬에 꿀 5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중약불에서 보글보글 끓으면 불을 꺼주시고 구워둔 고구마 노를 넣어줍니다. 고구마에 꿀이 코팅되도록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검은 깨를 뿌려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아주 근사하고 먹음직한 고구마 롤 강정 디저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돌돌 말기가 힘드시다면 이렇게 얇게 그냥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이 재료가 나가고요. 이제 작은 고구마 3개를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슬라이스 다 된 모양이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작은 고구마는 이렇게 2~3개 정도 겹쳐서 말아주면 되고요. 길다란 고구마는 1개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꽂아주었어요. 한 번 더 많을까요? 이렇게 말면 쉽게 말립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해서 해놓으면은 요리가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를 잘 뿌려주었는데요. 기름을 원하지 않으면 뿌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 한번 뿌리고 뒤집어서 한 번 더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븐 400도에서 30분 정도 고구마로를 구워줍니다. 오븐 온도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구우시면 돼요. 이거는 다 구워진 이제 고구마입니다. 오븐에서. 다 구워진 이제 고구마에서 이쑤시개를 빼주시고요. 또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돌돌 말지 않고 슬라이스도 괜찮습니다. 팬에 꿀 5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중약불에서 보글보글 끓으면은 불을 꺼주시고 구워놓은 고구마로를 넣어줍니다. 다 넣으시고요. 주걱을 이용해서 고구마에 꿀이 코팅되도록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완성이에요. 여기에 검은 깨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구워둔 달달한 이제 코팅된 고구마로를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튀기지 않고 설탕을 넣지 않은 간식인데요. 가족들 있을 때 한번 만들고 또 손주들에게 만들어주면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먹습니다. 두 번째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당근 디저트입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정말 쉽습니다. 영양 많은 당근으로 어르신들, 어린이들 모두가 좋아할 당근 디저트입니다. 당근에 고소한 콩가루를 묻혀내면 말랑말랑하면서 달달하고 고소한 색다른 디저트입니다. 재료는요, 작은 당근 2개와 볶은 콩가루 4분의 1컵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요, 동글동글 썰어주세요. 그리고 노랑 당근도 있어서 한번 항산화가 많은 노랑 당근도 하나 준비해 보았어요. 6mm 정도로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 배 보자기를 깐 찜통에 이제 당근을 올린 후고 끓는 물에 한 7분 정도 쪄줍니다. 다 쪄진 당근은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채반을 뚜껑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담아서 수분이 다 날아가도록 한 30분 정도 두세요. 뜨거울 때 하지 마시고요. 수분이 좀 보송 날아가도록 이렇게 식혀주시고 완전히 식힌 당근은 믹싱볼에 담아주시고요. 콩가루를 체에 받쳐서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훨씬 더 콩가루가 잘 묻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지지 않고요. 잘 묻습니다. 가루가 물티지지 않도록 체에 받쳐서 채반에 받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살살 섞어주면 당근 디저트는 고소한 당근 디저트는 완성됩니다. 면역력이 강한 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간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고소한 콩가루를 묻혀내니까요. 과자 같기도 하고 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하죠. 입에 넣으면요, 좀 말랑말랑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노랑 당근 또 주황색 당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진짜 제 주변 반응을 들으면 네. 이재명 참 대단하다. 네 번째는 비건 아이스크림인데요. 제철에 나는 과일과 여러 가지 견과류와 설탕과 또 우유 제품을 넣지 않은 비건 아이스크림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견과류를 넣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굽는 역할을 하는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씩 사용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4가지 준비했지만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해요. 아이스크림을 다 만든 후 냉동고에 4시간 얼린 후에 다시 푸드 프로세스에 갈아서 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만일 푸드 프로세스가 없으면 한 번 더 갈기가
없거나 또 한 번 더 갈기가 번거로우시면은 한 번 얼린 상태로 샤베처럼 드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 얼리고 난 뒤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시 아이스크림을 얼리면은 아이스크림이 아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샤베트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손으로 긁는 그 방법을 없애고 그거를 믹서기에다 한 번 더 갈아주면 아주 쉽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네 가지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지만은 만드는 방법은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우유 제품을 넣었다면 만약 캐시넛, 알몬드 우유 대신에 두유를 넣었다든지 두유 대신에 뭐 두부를 사용했다든지 또 두부 대신에 콩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꿀 대신에 다른 시럽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재료는 과일과 또 여러 가지를 다른 과일을 섞어서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왔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만들어서 좋겠고요. 만드시면 좋겠고, 또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저는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 케이스에 넣지 않고, 얼음 넣는 조그마한 다른 또 만드는 조그마한 그런 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먹고 싶을 때 하나 딱 꺼내서 먹으니까 과하지 않고 먹고 싶을 때 하나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저렇게 작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만드시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 바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블루베리 병아리콩 아이스크림입니다. 블루베리하고 병아리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호두 2분의 1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잘 갈립니다. 믹스기에 호두 2분의 1컵을 넣고요. 삶은 병아리콩 3분의 2컵. 만일에 삶은 병아리콩 삶기가 힘드시다면 올게닉 병아리콩 캔을 사신 후에 여러 번 헹군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2컵인데요. 이거는 유픽한 블루베리를 제가 사용했어요. 생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얼린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꿀 5큰술 넣어 주었고요. 코코넛 오일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굳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은 5큰술 꼭 넣어 주시고요. 달지를 않기를 원하면 꿀 양은 좀 더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몬 2분의 1개.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부드럽게 믹스해 줍니다. 얼릴 수 있는 통에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다 담고요. 냉동고에서 4시간 정도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사베테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한 번 더 이제 갈아주면 더 훨씬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되거든요. 4시간 동안 냉동실에 얼린 모양의 이제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얼린 것을 다시 푸드 프로세스에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이거 갈 때는 믹스기에 갈면은 좀 힘들어요, 갈기가요. 그래서 푸드 프로세스에 갈아줘야지 이런 것들은 잘 갈립니다.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냉동고에서 한두 시간마다 꺼내서 포크로 긁어주면서 만드는데요. 한번 얼렸던 아이스크림을 푸드 프로세스에 부드럽게 해주 얼리면 아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갈아주었더니 부드럽게 갈렸어요. 이것을 이제 아이스크림 통에 넣어주려니까 튜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튜브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주었어요. 튜브의 끝부분을 잘라서 원하는 아이스크림 통에 넣어 얼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아주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들어간 거는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재료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든 이제 병아리콩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입니다. 넛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라즈베리 향이 솔솔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 라즈베리도 유픽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라즈베리 한 컵을 넣고요. 아몬드 우유, 달지 않은 아몬드 우유 2분의 1컵, 그다음 메이플 시럽 3큰술을 넣어 주었습니다. 코코넛 한 큰술을 넣고요. 이제 믹스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냉동고 통에 담고 4시간 동안 얼려줍니다. 4시간 후에 냉동실에서 꺼내서 갈기 편리하도록 좀 잘게 잘라주었어요. 다시 푸드폴스에 넣고 또 갈아줍니다. 꽁꽁은 아이스크림을 이제 다시 갈아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들 부드럽게 이제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럿 칩이 담긴 틀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다시 꽁꽁 얼리면 완성인데요. 아이스크림에는 초콜릿이나 코코아 대신에 건강한 캐럿 파우더나 알갱이를 넣어주면 달달하고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캐럿은 콩과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루이며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디저트에 많이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캐럿 알갱이를 넣고 만들어준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을 담아줍니다. 이게 다 담았으면 끝을 이제 깨끗이 정리해서 랩을 씌운 후에 냉동실에 얼리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 두부 아이스크림이에요. 은은한 복숭아 향과 두부의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입니다. 캐시넛 2분의 1컵을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을 10분 정도 담그면 캐시넛의 불순물도 없어지고 잘 갈립니다. 부드러워져서. 이제 믹스기에 캐시넛 2분의 1컵 그리고 올갱이 복숭아 2개를 잘라서 넣고요. 두부도 끓는 물에 데쳐서 식힌 후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꿀 3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그리고 모든 재료를 믹스기에 넣고요. 부드럽게 믹스합니다. 갈은 것은 얼린 통에 담고 4시간 정도 얼려주세요. 이제 얼린 모습이고요. 4시간 동안. 이것을 이제 잘라서 푸드 프로세서에 넣어서 곱게 갈아줍니다. 아이스크림 통이나 원하는 그릇에 담아서 다시 꽁꽁 얼리면 복숭아 아이스크림은 완성됩니다. 여기 이제 복숭아 두부 아이스크림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번째 아이스크림은 헤이즐넛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향이 고소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헤이즐넛 한 컵을요. 역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담궈주면 불순물도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헤이즐넛은 물에 오래 담가주면 알몬드와 마찬가지로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 헤이즐넛은 껍질이 벗겨지면 떫은 맛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헤이즐넛은 약 밤하고 좀 밤맛, 생으로 먹었을 때는 좀 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있으면 좀 떫은 맛이 있는데 껍질이 까지면 훨씬 좋으니까 한 8시간 정도 불려주면 까고 난 뒤에 해도 좋은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헤이즐넛 한 컵을 넣고요. 달지 않은 두유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캐럿 파우더 한 큰술. 캐럿 파우더는 취향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가베 시럽을 6큰술 넣었는데요. 현재는 저는 아가베 시럽은 사용하지 않는데 아가베 대신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코코넛 오일 한 큰술, 또 모든 재료를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이제 얼린 헤이즐넛 아이스크림을 칼로 잘라줍니다. 자른 헤이즐넛 아이스크림 은 것을 푸드 프로세스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갈린 아이스크림에 캐럿 알갱이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냉동실에 얼린 통에 담아 다시 얼려주시면 됩니다. 캐럿 알갱이가 들어가면 씹는 맛이 아주 달달하니 좋더라고요. 완성된 헤이즐넛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것은 통에 담지 않아서 그냥 않고 그냥 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반 통에 얼려서 이렇게 또 퍼먹는 아이스크림, 떠서 먹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만드는 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복숭아 두부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시넛 2분의 1컵을요,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10분 정도 담근 후에 사용합니다. 믹서기에 복숭아 2개 정도 양을 잘라서 넣어주고요.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불려둔 캐시넛 2분의 1컵을 넣고요. 달달한 꿀 3큰술, 꿀량은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굽게 하는 아이스크림을 굽게 하는 코코넛 오일 1큰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부드럽게 믹스합니다. 완전히 다 갈릴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예. 얼릴 수 있는 통에 담고 냉동고에서 4시간 정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얼린 상태로 드셔도 돼요. 이러면 부드럽기보다는 샤벳 정도의 아이스크림이 되는데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얼린 것을 4시간 얼린 것을 꺼내어서요. 믹서기에 푸드 프로세스에 넣어서 잘 갈릴 수 있도록 이제 조각을 내줍니다. 부드럽게 잘 갈리기 때문에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제 꽁꽁 얼은 아이스크림을 푸드 프로세스에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요즘에는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이렇게 하니까 더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아이스크림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이나 원하는 그릇에 담아서 다시 꽁꽁 얼리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완성이 됩니다. 달달한 복숭아 향이 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 얼려지면 하나씩 분리시켜서요. 통에 담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을 때 또 한번 드시면 좋은 또 아이스크림 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얼려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이제 얼려주시면 되고요. 예, 이제 두부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이제 영상으로 보셨으니까 제가 4가지 설명드렸으니까 만드는 방법 비슷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더운 여름에 제철 과일을 이용하여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가끔씩 즐겨보세요. 제 마지막 요리 6번째 딸기 치즈케이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생일 때 케이크를 잘 해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치즈케이크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치즈케이크를 비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는 그 밑에 크러스트가 있잖아요. 밑에 그 빵을 받쳐주는 크러스트가 있는데 치즈케이크에는 그 크러스트를 만드는 간단하고 건강한 재료들입니다. 크러스트에는 아몬드 한 컵과 데이츠 3개, 메이플 시럽 한 큰술, 코코넛 오일 2분의 1 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만드는 치즈케이크의 이제 그 본 재료죠. 그 필링 재료는 캐슈넛 2컵, 코코넛 오일 6큰술, 레몬 1개, 바닐라 익스트랙 한 작은술, 시럽 4분의 1컵, 바나나 1개, 딸기 2컵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우유, 계란을 사용하지 않은 필링 재료입니다. 캐시넛 2컵을 뜨거운 물에 부어 15분 정도 주세요. 아몬드도 뜨거운 물을 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견과류가 부드러워지면서 불순물도 제거되고 좋습니다. 씨를 뺀 데이츠도 뜨거운 물을 부어 잠깐 둡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겠죠. 보통 데이츠는 냉동실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푸드 프로세스에 불려서 물기 빼둔 알몬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츠도 넣어주시고 메이플 시럽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줍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가지고 위에 올리는 부분들은 다 밑으로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어떤 부분이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섞어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잘 갈린 이제 크리스트 모양인데요. 굵기가 입자가 조금 너무 크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더 갈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6인치 케이크틀에 크리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장갑을 끼고요.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주면서 단단하게 평평하게 이제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단단해져야 되니까요. 여 위에 이제 필링 재료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단단하게 해줘야지만이 필링 재료가 잘 견고하게 서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제 필링 재료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난 뒤에 크레스트 재료를 단단하게 만들고 난 뒤에 필링 재료가 만드는 동안에 냉동실에다가 넣어두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필링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믹스기에 캐시넛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애리조나에서 제가 어디 가서 산 건데요. 애리조나에 나는 선인장 시럽이에요. 선인장으로 만든 시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제가 이거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시럽이 대신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꿀이나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4분의 1컵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6큰술, 그리고 레몬 1개를 넣어줬고요. 바닐라 익스트랙 한 작은술. 이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향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딸기 2컵. 그리고 여기 지금 바나나를 넣는 장면이 없는데요. 바나나 1개도 넣어줍니다. 껍질 깐 바나나 1개와 딸기 2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갈아준 것을 아까 만들어둔 그 크러스트 재료 위에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 위에 이제 이 필링 재료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닥에 탁탁 쳐주면은 이게 그 공기가 이제 빠지면서 이게 하루 다 이게 필링 재료가 평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탕탕 쳐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탕탕 젖으면서 균등하게 됐죠? 이것을 냉동실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얼리면은 이제 딸기 치즈 케이크는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완성된 건데, 이걸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드시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장식을 좀 해줄게요. 냉동고에서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한 1시간 정도 두면 돼. 냉동고에 한 2시간 정도 두면은 이게 단단해서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냉장고에든지 실온에 잠깐 두면 이게 약간 녹아요. 그랬을 때 슬라이스 해둔 딸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딸기를 올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밑에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알몬드로 만든 크러스트이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 분홍색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필링 재료예요. 그렇게 이렇게 2단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딸기를 슬라이스해서 올려주면 더 먹음직하고 더 예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딸기 치즈케이크 완성되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이거 올려 넣었다가 그냥 먹고 싶을 때 한 조각씩 먹으면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가끔씩 만들어서 저는 먹곤 합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음, 크레스트 재료가 나가고요. 이는 필링 재료입니다. 캐슈넛 2분의 1컵에 이제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알몬드도 1컵에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데이츠 1개도 이제 물을 부어주고요. 물을 빼서 푸드 프로세스에 넣어줍니다. 알몬드. 그 다음에 데이츠도 넣어주시고요. 메이플 시럽 1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2분의 1큰술을 넣어줍니다. 이제 크러스트 재료를 갈아줘요. 중간에 뚜껑을 한번 열고요. 위아래 정리해 주시고 아직 입자들이 굵은 것이 많으면 다시 갈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섞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 정도의 입자가 되도록 갈아주시면 됩니다. 6인치 케이크 틀에 크러스트 재료를 넣고 요리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에 장갑을 끼고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안 손가락을 계세요? 이용하여서 한번 가셨어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힘드니까. 배가 아프대요. 밥을 많이 먹었다고. 여기에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냉장고에 넣고요. 전에 그다음에 아침에 필링 가서 재료를 붙이고 와야 넣어줍니다. 되거든요, 제가. 캐슈넛과 그 다음에는 시럽을 넣어주시고요. 코코넛 오일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몬 1개를 넣어주시고요. 바닐라 익스트랙 1작은술, 바나나 1개, 이제 깨끗이 씻어서 준비된 딸기를 넣어주고요. 믹스기를 갈아줍니다. 이제 믹스기 갈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면 훨씬 더 잘 갈려요. 이제 혼합 재료들이 스무스하게 잘 갈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크러스트 위에 필링 재료를 부어주세요. 분홍색이 아주 예쁩니다. 다 되었으면요. 이제 균등하게 되도록 테이블 위에 탁탁 쳐주세요.
만들어준 치즈케이크는 냉동실에 한두 시간 정도 두시고 사용하고요. 이제 냉장고로 옮겨가지고요. 준비해둔 딸기 슬라이스를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예쁘게 장식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방법으로 데코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칼에 들어갈 정도로 녹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치즈케이크는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두었다 손님이 오실 때 가족들하고 특별한 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건강한 재료로 오븐에 굽지 않은 방법으로 맛있는 또 딸기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예쁘고 먹고 싶으시죠? 정성스럽게 네, 정말 만든 맛있어 보이네요. 예, 딸기 케이크로 또 특별한 날 가족과 한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블루베리 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블루베리 얹어도 좋죠. 이제 장식하는 거는 여러분이 또 예쁘게 하시면 돼요. 다른 과일을 얹으셔도 되고요. 애들 생일 케이크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로 가족과 특별한 해놓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또 쓰시면 되고요. 네. 예, 너무 예쁘고 맛있게 생겼네요. 예, 오늘 제가